오케이. 자, 은전아님. 은전아님 글의 종류 뭐요? 수필. 수필이면 무슨 갈래야? 헐, 교술 갈래. 교술 갈래라고요. 그럼 역시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야?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은 가만히 읽다 보면 뭐해? 스토리가 뭐 수필 같지가 않죠. 마치 뭐 같아? 소설 같다고요. 근데 소설은 아니고 수필입니다. 왜냐? 일화, 즉 에피소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갑니다. 앞부분 줄거리. 나 앞에 가로 여시고 나는 상해에서 늙은 거지 하나가 여러 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갖고 있는 은전의 진위를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다시 갑니다. 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저 나는 뭐야? 화자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시에서 말하고 서술자라고 말하면 소설에서 말하는 거고 근데 이건 수필이잖아. 수필이니까 뭐 하는 거야? 소설에서의 나는 작가 자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 따로 설정된 서술자라고. 하지만 수필에서 나는 뭐해? 글쓴이 자신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수필의 특성이라고 쓰시고 글쓴이 자신을 지칭. 나는 상해에다가 밑줄 그시고요. 뭐라고 써야 돼? 아이고, 중국이죠? 공간적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공간적 배경. 상해에서 늙은 거지 하나가 여러 전장을 돌아다니며 그 늙은 거지에다 밑줄으시고 중심인물입니다. 얘가. 그럼 나는 무슨 역할이야? 글쓴이 자신인 건 맞는데 나는 무슨 역할이야 그러면? 그래요. 관찰자의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간 소설틱한 느낌이 분명히 드는 건 사실이에요. 늙은 거지 하나가 여러 전장을 돌아다니며 전장에다 비치고 있고 전장 뭐요? 전자가 돈 전자예요. 돈을 바꾸는 집. 요즘 말하면 뭐 환전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당포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신이 갖고 있는 은전의 진위. 진위는 뭐야? 진짜인지 위,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 글쓴이가 관찰자의 역할로 객관적인 태도를 지닐 것임을 암시. 찍고 그래서 이런 수필의 특성을 뭐라 그래 이런 걸?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재로 한다. 그걸 뭐라 그래? 쓰세요. 변, 잡기적 특징입니다. 몸신자. 변은 주변 변자. 잡기는 잡다한 거. 오케이? 커마 찍고 그러니까 뭐해? 개성적이죠. 커마 찍고 하나만 더 상식. 수필은 형식이 있어 없어? 몇 번이나 얘기해줬는데. 수필은 형식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이 숫자가 따를 숫자고요. 필이 부필자예요. 그래서 수필의 뜻은 붓이 가는 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 자유롭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무형식의 형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건 형식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없는 것 같은 형식 꾸며주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수필에 뭐 있어? 일기, 편지. 자, 일기에 형식이 있어 없어? 없어? 일기 쓸 때 기본적으로 뭐는 써? 날짜. 안 써? 언제 쓴 일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용만 써? 오늘은 짜증났다. 끝. 오늘은 김모 씨가 재수 없었다. 끝. 뭐 이렇게만 하고 끝내? 아니잖아. 몇 년, 몇 월, 며칠은 쓰잖아.
거기다 추가로 뭐 날씨는 이랬다. 사연도 얘기하면서 반성도 좀 하면서 기본적인 골격이 그렇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사연을 쓸 필요가 정말 사연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뭐야?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럼 되지. 이해가심? 기본적인 형식이 있으나 그 형식을 파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지 형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듣고 계심? 제발 좀. 고2인데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서 일반적인 수필은 처음, 중간, 끝 해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 거지는 전장 사람의 대답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자신이 가진 동전이 은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무척 기뻐하며 황망이는 황급히 달아난다. 그 황망이 달아난다 해도 미치고 왜? 혹시라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벽돌담 밑에서 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넨대요. 누가 앞에 그러시고 누가 그렇게 많이 도와줍니까? 가로다시고요. 무슨 말이야? 이 돈은 어디서 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지니까 동량. 누군가가 뭐 하는 거야? 도와줬기 때문에 모을 수 있는 돈이라는 뭘 갖고 있는 거야?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써나 거지와의 첫 대면 은전의 출처를 묻는 나의 모습 거지라는 신분에서 동량을 통해 은전을 얻었다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하고 나는 물었답니다. 그러자 앞에 그러시고 그러자 그는 내 말소리에 움찔하며 손을 가슴에 숨겼다. 가로닫고 왜 손을 가슴에 숨겨? 손에 뭐가 들어있어? 돈을 가슴에 숨기는 건 뭐에 혹시라도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지 뭐 써놓으세요. 나를 경계하는 늙은 거지의 태도죠. 당연하겠죠. 경계하는 건 뭐. 그리고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서 밑줄으세요. 달아나려 했다. 밑줄이시고요. 써놓으세요. 자신의 소중한 은전을 빼앗길까봐 염려하는 행동 표현입니다. 그럼 무슨 사연이 있든가 그게 아니라면 뭐 하는 거야? 은전에 대한 소유욕이 굉장히 큰 거죠. 염려 마십시오. 빼앗아 가지 않소. 뭐하고 있어 내가? 거지를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하고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했대요. 한참 밑줄으세요. 한참 머뭇거리다가 밑줄으시고요. 누가? 거지가. 머뭇거렸다는 건 뭐 하는 거야? 빼앗길 것 같은 염려가 있지만 내가 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 빼앗아 가지 않아 라고 안심을 시켰으니 그 안심에 대한 뭐에? 믿음과 불신이 충돌하고 있겠지. 그잖아. 그래서 써나 나에 대한 경계와 의심이 내재라고 써놓으세요. 나를 쳐다보고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이거 답변 하시고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저 같은 놈에게 이런 짜리를 줍니까? 각전 한 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베개 한 분 쉽지 않습니다. 나는 한 푼 한 푼 얻은 돈에서 몇 입씩 모았고요. 이렇게 모은 돈 48입을 각전입과 바꿨습니다. 이러기를 6번 하여 겨우 이 귀한 다양이라고 썼지만 원래는 한자로 뭐야? 대양이죠. 큰 대자잖아. 큰 대양 한 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더 걸렸습니다. 가로 닫고 다시 이것이 뭐야? 은전한 입이죠? 훔친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라니까 뭐야? 동량? 아니라는 거죠. 밑줄 보세요. 누가 저 같은 놈에게 이런 짜리 줍니까? 각전 한 입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동전 한 입 주시는 분도 베개 한 분 쉽지 않습니다. 밑줄 여기까지 밑줄 보시고요.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거기다 써놓으세요. 당시 각박한 인심과 세태를 짐작. 콤마 찍고 한자성어로 뭐라 그래? 염량세태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저 같은 놈에게 이런 자리를 줍니까? 각전에다 동그라미 치고 각전은요 써놓으세요. 1전이나 10전 따위의 잔돈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요 한 푼 한 푼 돈을 얻은 돈에서 몇 입씩을 모았고요. 이렇게 모은 돈 48입을 각전잎과 그 48잎에다 밑줄 각전잎에다가 밑줄 두 개 묶어놓고 뭐해? 동가라고 써놓으세요. 같은 값이라고요. 그러면 각전 한 잎을 얻으려면 뭐 해야 돼? 48개의 뭐에 잎을 모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각전잎과 바꾸었고요. 이러기를 6번 하여 겨우 이 귀한 다양에다 밑줄 긋고 써놓으세요. 대양, 컴마, 은전, 컴마, 각전 몇 개가 필요해? 써놔. 6개의 각전과 같은 값. 컴마, 또 뭐 써야 돼? 이 대양은 늙은 거지의 삶의 목표이자 소망. 콤마 찍고 인간의 물욕과 집착, 콤마 의지를 보여줌. 또 몇 잎을 모아야 돼 그러면? 48 곱하기 6이죠? 그러니까 48 곱하기 6을 해야 다양, 은전 한 잎이 되는 거고 48잎을 모아야 각전 한 잎이 모이고 각전 한 잎을 갖다가 뭐해? 6개 모아야 다양, 즉 은전 한 잎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심? 산수잖아. 아니야, 계산하고 싶지 않아. 자, 이 돈을 얻느라고 6달이 더 걸렸습니다. 그럼 6달이 더 걸렸다는 건 한 달에 뭐 한다는 거야? 대략, 꼭은 아니지만 각전 한 입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잖아. 그럼 한 달에 48잎을 겨우 물론 꼭은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6달 플러스 알파가 붙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가로 좀 써놓으세요. 늙은 거지가 은전을 갖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는 구절. 늙은 거지가 은전을 갖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는 구절. 컴마 찍고 거지가 그 돈을 갖기 위해 많은 애를 쓰는 모습에서 맹목적인 노력이 엿보임.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말하는 건 바로 뭐야? 소유욕에 대한 얘기죠. 이 소유욕과 약간 대비되는 게 바로 뭐야? 법정 스님의 무소유죠. 들어봤니? 저기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법정 스님은 알고 있니? 들어봤어? 그래, 나도 들어봤어. 무소유는 뭐야? 간단한 얘기입니다. 수필이에요, 그것도요. 법정 스님이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거야? 간디 이야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뭐 하는 거야? 프랑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뭐해? 소지품을 갖다가 꺼내놓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뭐 한다는 거야? 참 많이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별로 가진 게 없거든요. 이해가심? 그 얘기를 듣고 법정 스님이 뭐 하는 거야? 자신은 간디에 비해서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을까 봤더니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뭐야? 공술의 공수거죠. 공술의 뭐야? 빈공자, 손수자, 올레자.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났잖아. 그리고 뭐해? 죽을 때 공수거,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뭐해? 살아있는 동안 쓸데없는 물욕과 소유욕이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해가심? 거기에 대한 반성이에요. 그 반성의 일화로서 몰래 자기 아는 지인에게 뭐 난초를 하나 받아요. 그 난초가 원래 나도 안 키워봤지만 키울 때 뭐해? 손이 많이 가죠. 때 되면은 햇빛 줘야 되고 햇빛을 너무 쬐면 시들고 또 물도 줘야 되고 거기다 영양제도 줘야 되고 심지어는 스님이 뭐 하는 거야? 산에서 지내다가 뭐해? 말한 것처럼 읍내에 가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산 중턱까지 가서 뭐 하는 거야? 난초를 그만 햇빛에 뭐해? 꺼내놓은 것을 기억나서 뭐 하는 거야? 시들까봐 다시 기어 올라가서 뭐해? 다시 넣어놓고 나오는 거죠. 이해가심? 이런 집착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깨달음을 얻는 거죠. 내가 너무 집착하는구나 하고 결국은 그 난초를 아는 지인에게 줘버려요. 이해가심? 인간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뭐야? 법정 스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소유욕이죠. 서로 땅을 갖겠다고. 서로 내 거를 갖겠다고 싸우는 거죠. 이해가심? 그런데 인간사가 뭐 하는 거야? 소유욕이 아닌 무소유로 간다면 뭐해? 전쟁이 날 리가 없다는 거죠. 아니야, 싫어, 나 안 가질래. 너 가져. 야, 금덩어리 너 가져. 다이아몬드 너 가져. 돈 너 가져. 해서 싸울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은전한 입과 대비를 이루는 수필이 바로 뭐해? 무소유죠. 이해가심? 그래서 이 작품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 하는 거예요? 늙은 거지를 뭐해? 나라는 글쓴이가 봤는데 뭐해? 이런 맹목적인 소유욕을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내용 정리. 갈래 쓰십시오. 갈래는 경수필. 응? 뒤에 또 남았었나? 그러네. 아예 소리. 몇 줄 있었네. 자, 그 다음에 밑죽으세요. 그의 뺨에는 눈물이 흘렀다라고 밑죽으시고요. 그는 누구야? 늙은 거지죠. 늙은 거지 눈에 눈물이 흐른 건 뭐 때문이야? 네, 거기다 써놓으세요. 은전 한 입을 얻기까지의 감회입니다. 감회. 왜 그렇게 애를 써서 그 돈을 만들었단 말이오? 밑죽으세요. 왜 그렇게 애를 써서에다 밑죽으시고 써놓으세요.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한 거지라고 쓰시고요. 한자성어 고입니다. 흔히 향약이나 이런 것들에 쓰는 한자성어죠. 간난신고 알아두시고 돈으로 무엇을 하려 합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는 다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대요. 밑줄보세요. 이 돈 한 개가 갖고 싶었습니다. 밑줄보시고요. 써놓으세요. 뭐라 쓰면 은전 한입에 대한 소유는 소박하고도 맹목적인 소망이었음을 밝히는 거지. 콤마 찍고 어떤 논평도 하지 않고 거지의 대사로 마무리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함축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여운 형성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 정리합시다. 갈래. 뭐 이건 간단한 거라서 그냥 어쨌든 묶여도 뭐해. 뭘 안 하고 묶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단독으로 내기엔 너무 짧아요. 아시겠죠? 자, 갈래는요, 경수필입니다. 성격은 서사적이죠. 일정 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을 써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소설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서사적이죠. 또 체험적이죠. 자신이 직접 겪었으니까. 또 그걸 상해에서 겪은 일이다. 뭐에? 회상적이죠. 그 다음에 콩트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콩트. 그 어떤 살면서의 어떤 한 단면, 그 단면을 좀 섬세하게 포착하여 그리는 거. 이게 콩트적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개그 콩트,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자, 주제는요, 뭐에? 은전, 한잎을 갖기 위한 거지의 모습에서 아름다움과 쓸쓸한 연민을 느낌. 별로 어려운 작품이 아니라서 이것도. 자, 특징 첫 번째. 대화 형식을 통한 콩트적 구성. 두 번째, 간결한 문체와 속도감 있는 내용 전개. 수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뭔 줄 알아? 아니요. 간결체예요. 글을 간결하게 쓰기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뭐해? 뭐뭐 하면서 그래서 이랬다 하고 장황하게 늘죠. 그건 글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는 건 웬만한 사람들 뭐뭐 했고 그래서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건 잘 쓰는 게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간결하게 던지는 게 잘 쓰는 거예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 피천득이에요.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대학교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대화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제시. 마지막 1959년 시 문선에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너네들은 쓸데없는 연도와 출전까지 물어보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넘겨보시죠. 자, 성석재의 황만글은 이렇게 말했다죠. 진도 나갔니? 그렇고. 자, 얘도 간단하게. 글의 종류는 뭐야? 소설이니까 무슨 갈래야? 당연히 서사갈래겠죠, 그죠? 알아두시고. 자, 이 작품은요, 역술행적 구성을 취해요. 역술행적 구성을 다른 말로 무슨 구성이라고 그러지? 입체적 구성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과거, 현재, 미래 요 순서대로 간다면 뭐해? 순행적 구성 또는 추보식 구성이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꼭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거스르면 역순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입체적 구성이라고도 말을 해요. 아시겠죠? 이 작품은 특이한 게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 황만건이 없어졌다. 보통 소설은 뭐해? 구성이 몇 단 구성이야? 5단. 뭐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흔히 발단에는 뭐가 제시돼? 배경이나 인물, 이게 제시돼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제일 먼저 뭘 줘? 사건을 제시했죠. 사건이 서서히 드러나는 건 전개 파트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황만근이 없어졌다. 제목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데 황만근이 뭐예요? 없어졌잖아. 그럼 독자에게 뭘 줘? 네, 호기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이해가심? 알아두셔야 되고 앞페이지 쓸 건 써야죠. 이번에도 모르고 그냥 시작할 수는 없어서 자, 이 작품의 시간적 순서를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 그리고 동네 뒤에 뭐가 있어? 네, 산이 있어요. 이렇게 좀 과장되게 그리면 이렇게. 아시겠죠? 동네 이름이 뭐야? 그렇죠. 모르죠? 신대리입니다. 신대리. 잘 정리해서 쓰셔야 되는데 신대리입니다. 신대리는요 무슨 촌이야? 아 농촌. 와 동시에 말하는데 농촌이죠. 농촌이 농촌 쓰자. 에이 네 진짜. 농촌인데요. 이 동네는요 특별한 성씨가 모여 살아요. 무슨 성씨야? 당연히 황씨겠죠. 황만근인데. 자, 황씨들이 모여 사는 무슨 촌? 네, 집성촌이라고 그래요. 모일집자에 성씨 성자에 마을촌자. 그래서 황씨의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황씨예요. 전부는 아닙니다. 누구? 이 동네에 귀농한 사람 있죠? 누구야? 네, 민순정이라고 해서 민씨라고 말을 합니다. 아시겠죠? 민씨예요. 또 뭐예요? 또 다른 사회 영역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황씨입니다. 자, 이 산의 이름은 바로 무슨 산이야? 응? 센스 있게 해보자. 제목? 네, 망근산입니다. 네, 망근산입니다. 황망근은요, 이거 시간적 순서가 섞여 있지만 일단은 순서대로 갈게요. 자, 황망근은 제일 먼저 뭐야? 유복자입니다. 유복자가 뭐야? 아빠가 엄마를 임신해놓고 떠나가든가 죽은 거예요. 있을 유자의 배복자. 아시겠죠? 그러니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뭐가 없어? 아빠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하는 거야? 망근이를 케어해야 되는데 제대로 케어를 못해요. 엄마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이름도 뭐해? 나름 생각을 해서 지어줘야 되는데 지을 능력이 안 되니까 성은 황씨고 뭐가 좋을까 하다 보니까 산에 망근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황망근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망근이는 뭐해? 서서히 성장하면서 유년 시절에 뭐 한다는 거야? 말이 어눌해요.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아따띠, 띠번따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보겠어? 바보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심? 그래서 그걸 놀리기 위해서 뭐가 생겨나? 흔히 말하는 이걸 놀리기 위한 황만근 가라는 노래가 등장을 해요. 노래 시작은 뭐해? 황만근 이런 식으로 노래가 시작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 하는 거야? 흔히 말한 모자른 7푼이, 8푼이 취급을 받는 거죠. 어른으로 점점 성장해서 뭐해? 드디어 거의 20세가 됐을 때 뭘가 남자들은 신검을 가죠. 군대 가기 위해서 뭐해?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황만근이 이때 처음으로 뭐해? 외박을 합니다. 황만근은 12시 전에 무조건 집에 가면서 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날 뭐해? 외박을 해요.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너 이 새끼 너 왜 안 왔어? 그러자 뭐라 그래 망근이가? 내가 이렇게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갑자기 토끼가 나타났어. 그것도 그렇게 큰 토끼가 갑자기 나더러 씨름을 하지. 이기면 뭐해? 소원을 3가지 들어주겠대. 그래서 내가 해갖고 이겼어. 어때? 딱 봐도
저기 멍청한 복류자 그잖아. 그래서 세 가지 소원 뭐 불렀어? 그랬더니 뭐에 소원을 세 가지 말합니다. 첫째 뭐야? 엄마의 건강. 그리고 여자. 그리고 누구? 자식. 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이러죠, 안 이러죠? 이러죠, 안 이러죠? 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 망근이의 집이 여기 있으면요. 망근이 집 앞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오케이? 자, 망근이의 취미는 뭐냐? 집에서 뭐해? 저수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웬 여자 하나가요. 웬 여자 하나가 저수지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딱 봐도 여자 뭐 하려는 거야? 네, 자살하려는 거예요. 그때 망근이가 막 전력 질주해서 가서 붙잡아요. 왜? 죽으면 안 돼요가 아닙니다. 그런 망근이는 바보 취급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저래 여기 들어가면 너무 추워요. 감기 걸려요. 그래서 만류합니다. 이 여자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망근이는 지금 물에 들어가면 차가워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다시 뭐해?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 여자가 7달도 거의 안 돼서 이 여자와 임신한 뱃속의 아기가 낳게 되는 거죠. 그러자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뭐해? 헐, 완전 신기한데 소원 2가지가 해결됐죠. 여자 하나, 자식 하나.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망근이의 자식이라기에 너무 빨리 낳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 여자가 뭐해? 망근이를 마치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처럼 뭐해? 망근이의 바보 취급을 덜하기 위해서 뭐해? 바로 경운기를 도입하라고 권장합니다. 망근씨, 요즘은 농사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야. 경운기가 필요해. 그래서 경운기를 사게 만들어. 그리고 경운기를 운전하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거기다 심지어 수리하는 방법까지 도와줘요. 그러자 동네에서 소문이 나요. 아니,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저 모자른 망근이한테 가서 뭐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문이 퍼져요. 이 여자는 사실은 이 동네 건너편에 있는 건너마을이죠. 건너마을 농기계를 파는 상인의 수양딸이라는 겁니다. 친딸이 아니고요. 이해가십니까? 그 농기계 상이 열심히 이 딸을 갖다가 케어해서 키워놨던 거죠. 그런데 딸이 성장하고 난 다음 뭐 한 거야?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자기가 난 임신, 그래서 남자가 쌩 하고 군대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뭐 하는 거야? 배가 부르니까 너 이렇게 배가 불러? 나 임신. 이러한 여태까지 내가 정성들여 키워줬더니 겨우 부모한테 한다는 짓이 이런 거야? 나가. 그리고 이 여자는 뭐 하는 거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연인도 잃고 부모로부터 물론 자기를 입양해준 부모지만 버림받은 거죠. 이게 잘못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줘. 그러니까 뭐 하겠어 얘는? 오도 갈 데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자살할 찰나에 망근이가 구해준 거죠. 물론 구하려고 구한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구해준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뭐해? 망근이랑 살면서 뭐해? 이 경운기를 도입해서 망근이 어떻게 보면 동네에 대한 위상을 높여준 거죠. 왜냐? 망근이가 경운기를 도입하기 전까지는요. 뭐해? 망근이가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였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뭐냐?
마을 공동의 일. 마을 공동의 일은 뭐야? 어떻게 해줘? 무상이에요. 무료로 해준다고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 마을 회관이 있겠죠. 마을 회관에도 뭐는 있겠어? 화장실이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응가를 하겠죠. 그럼 그 응가가 쌓이면 뭐 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배수 시설이었거든요. 오물 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양동이 같은 거 넣고 응가를 퍼야 돼요. 퍼서 뭐 하는 거야? 버리기도 하지만 이걸 갖다가 비료로 써요. 근데 바로 비료를 쓸 수가 없어요. 왜? 똥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땅을 이만큼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똥을 모아놔요. 그리고 일정 기간, 예를 들면 겨울 동안 삭혀요. 그럼 도끼가 빠져요. 그럼 그 도끼가 빠진 응가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봄에 곡식들 아니면 밭에다가 뿌려서 뭐해? 양분으로 쓰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 일을 한 게 바로 누구야? 만근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경운기가 없는 상황에서 일하면 뭐 하는 거야? 반값이에요. 즉, 경운기 필요 없이 뭐해? 뭐 삽질을 한다거나 곡괭이질을 할 때는 뭐 한다는 거야? 일반 남자의 반값을 줘요. 왜? 모자르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거죠. 반면에 뭐해? 경운기를 사용할 때는 뭐해? 제값을 줍니다. 대신 제값 플러스 따라오르기 있죠. 뭐야? 바로 공지사입니다. 공지사 뭐요? 이걸로 말선심이요. 뭐라고? 만근아, 너 이 자식아, 너 우리 동네 아니었으면, 너 다른 동네였으면 넌 벌써 굶어 죽었어. 우리 동네니까 너같이 모자른 사람 거둬주면서 일도 시켜주고 거기다가 돈도 주지. 그러니까 뭐해? 다 고마운 사람들이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인사하고 웃고 다녀! 이렇게 말합니다. 가스라이팅 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만근에게 일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말한 이 여자가 도입한 경운기는 어떻게 보면 만근에게 상당히 뭐예요? 어쨌든 위상을 높여준 거죠. 왜? 동네에서 이제 경운기 가진 집이 처음엔 만근이 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만근이를 부르는 곳이 많아지고 그러자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씩 경운기를 도입하기 시작한 거죠. 이해가심? 그래서 뭐해? 만근이가 어렸을 때 신검 갔다 와서 이렇게 쏜. 그러다가 이 여자는 뭐해? 어느 순간 가난합니다. 아들만 남겨놓고. 그래서 이제 누가 사는 거야? 3대가 사는 거죠. 누구? 어머니. 그러니까 만근이 입장에서는 어머니. 자식 입장에서는 뭐가 돼? 할머니. 그리고 2대가 바로 만근이고요. 그리고 3대가 바로 아들이죠. 아들과 할머니를 묶어서 뭐라 그래? 조손이라고 말을 해요. 조손. 할머니 조자에 자손 동자를 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여기 앉으면 되지, 여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만근이가 이 조선을 케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둘이 공통점이 있죠. 이상해요. 분명히 피가 섞였어, 안 섞였어? 안 섞였는데 유달리 비슷한 게 뭐야? 아니야. 입맛이요. 입맛이 까다로워요. 한 사람은 비린 게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비린 거면 뭐야? 네, 생선이랑 고기, 육류죠. 또 한 사람은요. 비린 게 있으면 밥을 안 먹어요. 이해하심? 그러니까 뭐예요? 만근이가 밥을 차려요. 차렸는데 고기 반찬이 올라왔어. 그럼 누군가는 아싸 하고 먹고 누군가는 나 안 먹어. 그럼 또 뭐 해야 돼? 상을 또 하나 차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 조선을 먹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만근이가 비린 것을 찾아야죠. 그런데 넉넉한 형편이 아니니까 뭐 하겠어? 성장하면서 계속 비린 것을 얻으러 다니겠죠. 공짜로 줘, 안 줘? 안 주죠. 안 주니까 뭐 하겠어? 값어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집에서
야, 오늘, 우리 돼지 잡는데, 이거 돼지 멱을 따고, 피를 뽑고, 내장을 가르고, 뼈를 갈라서 뭐해? 도축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하지? 제가요? 누구야? 망근이가 합니다.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뭐해? 당장 비린 게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뭐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자가 된 거죠. 이해가십니까? 또, 오늘 나 우리 집, 예를 들면 뭐 축사가 있어. 근데 축사를 갖다가 다시 짓고 싶어. 그런데 뭐해? 다시 짓려니까 재료는 사왔는데 기술이 없네? 누가 해? 망근이가요. 가서 뭐해? 시멘트 발라가지고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축사를 지어. 그리고 감사의 인사로 또 뭐 받아? 비린 거 받아요. 그리고 와서 뭐 하는 거야? 조손을 먹이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데 뭐해? 하나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작 자기는 밥 뭐 먹어? 망근이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바로 이거죠. 뭐 먹어? 밥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뭐 먹어? 막걸리 한 사발. 또 설거지하고 막걸리 한 사발. 술을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이 술이 문제가 돼요. 동네에서 뭔가 회의가 있어. 마을회관에 모여. 그럼 다 같이 또 회의하면서 뭐 하겠어? 술 한잔 하겠지. 다른 사람 회의하러 오지만 망근이 뭐 하러 와? 술 마시러 와요. 그래서 앉아서 뭐해? 계속 쳐다봐요. 뭐를? 술잔이 돌아가는 걸. 그 다음 내 수저. 그래서 뭐해? 술 마셔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문제가 돼요? 문제는 술 마시고 뭐 하겠어? 네, 뻗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네, 집에 데려다 줘야 되죠. 그래서 뭐해? 처음에 황씨 중에 한 명이 내가 데려다 줄게요 하고 망근이를 업어서 갔어요. 근데 망근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죠. 뭐야? 응? 아닙니다. 못 가? 안 씻어요. 그래서 몸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업어서 집에 데려다 줬더니 뭐해? 그 냄새가 옷에 뱉는데 심하게는 빨래를 하도 냄새가 가시질 않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안 업으려고 그래요. 그럼 업을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뭐 하면 돼? 그렇죠. 술을 안 먹이면 돼요. 안 부르면 돼요. 근데 귀신같이 다 알고 와요. 그래서 매일 뭐해? 술을 먹으면 뭐 이거 어떻게 데려다 줘? 그나마 여름엔 괜찮아요. 왜? 따뜻하니까 그냥 대충 던져놓고 자라고 하면 되죠. 근데 겨울이면 얼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성장하면서 이 중학교가 되면서 뭐해? 이 아버지를 케어하는 게 아들이었던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다 어느 날 민 씨가 뭐해? 집에 있는데 밖에서 웬 애하고 아버지가 둘이서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뭐해? 아들이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요. 야,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 아빠야. 이런 식인 거죠. 아유, 아드님, 좀 봐주세요. 내가 오늘 술 좀 마셨어요. 네가 이러니까 애들이 무시하는 거다, 엄마. 아버지한테 욕을 하죠. 물론 이거는 그 가정의 문화일 수도 있겠죠. 둘이 너무 친분하니까 뭐 하는 거야. 오히려 그냥 뭐 그런 사이 또는 아버지가 술을 먹어서 미안해 하니까 그런 사이 아들은 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친감이 아버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보다는 또 그런 문화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민 씨는 저건 좀 기본 예의에서 벗어났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그 누구 망근이 아들을 데렸더니 수줍음도 있고 부끄러움도 알면서 뭐 하는 거야? 예의가 있는 그러니까 중학생이더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버릇이 없는 애는 아니구나. 다만 망근이와의 관계가 그런 거구나라고 걸 느낀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다가 뭐 하는 거야? 이 작품의 배경 몇 년이야? 몇 년대야 찍어? 1900년까지 내가 말해줄게. 탈락. 세 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80년대 탈락. 탈락. 1990년대 중후반.
1990년대 후반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우리나라에? IMF입니다. IMF가 벌어지니까 뭐 하겠어? 나라의 경제가 휘청하죠. 근데 여기 농촌이잖아. 그러니 뭐해? 농촌은 더더욱이 힘들겠죠. 그러니 뭐 하겠어? 농촌에 빚이 많으니까 빚을 뭐해? 깎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해? 부채, 빚을 탕감, 줄여달라라는 농민 권리대회를 하자. 하고 이 동네 지역에서 군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럼 뭐예요? 신대리도 있고 신대일이도 있고 뭐 여러 동네가 있겠죠. 그 동네에서 뭐 하는 거야? 각자 뭐 경운기를 끌고 나오자. 그래서 뭐해? 도로에다가 퍼레이드를 하자. 그러면 우리들의 힘을 뭐해? 과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시청, 뭐 군청에 돌아서 뭐 하는 거야? 소리도 외치면서 뭐 탕감하라, 탕감하라. 이것 좀 해보자. 이해가심? 그렇게 마을회관에서 뭐 하는 거야? 이장이 와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야, 내일 이렇게 걸기되는데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뭐해? 아침 일찍부터 뭐해? 경운기 끌고 군청으로 와.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장도 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 신대리에서 군청, 읍내, 민사무소까지 뭐해? 거의 30km 정도가 됩니다. 그 30km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경운기가 속도가 빨라 느려요. 그런데 도로에서 뭐 하는 거야?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경운기를 달달달달달 하면서 이렇게 가려면 뭐해? 위험하죠. 그러니 동네 사람들 많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그런데 적어도 어떻게든 신대리 이 동네에서 이장이잖아. 그럼 우리 동네에서 뭐해? 한두 명은 와야 내 체면이 살지. 그리고 이장이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달리 말하면 가장 어수룩해서 말을 들어줄 사람. 누구요? 망근이요. 망근이를 따로 불러요. 망근아, 너도 알겠지만 우리 동네에서 진정한 농사꾼이 누구니? 바로 너다. 그러니 내일 경운기를 네가 몰고 와야지. 누가 몰고 오겠냐? 너만 믿는다. 이장이 이렇게 부탁하고 그걸 민씨가 옆에서 살짝 들어요. 오케이? 또 역시 뭐해? 모임에서 망근이는 뭐가 주 관심사야? 술이요. 또 술을 막 먹고 취한 거죠. 그래도 다행히 걸어갈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취한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걸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와? 민씨가 따라와요. 그래서 바보라고 듣긴 했는데 또 뭐 했는데 갑자기 얘가 뭐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철학적 개념의 말을 던지는 거죠. 별이 어떻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죠? 뭐 저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실까요? 한 거예요. 그러자 뭐예요, 망근이가? 내 그럴 줄 알았지. 갑시다. 그래서 같이 둘이 술을 마시는 거죠. 둘이 술을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맨 소설의 끝부분에 뭐해? 이 소설의 서술 방식은 문제가 있어요. 시점이요. 시점이 뭘 것 같아? 나가 등장해야 안 해? 지금까지 내가 말했을 때. 등장 안 해요. 몇 인칭이야? 3인칭이에요. 3인칭 뭐야? 네, 작가 관찰자 시점이 공식적으로 나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조금 부분적으로 보면 뭐해? 전지가 보여요. 내면을 읽어주거든요. 이해가심?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분명히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믹스가 돼 있어요. 무슨 믹스? 이 작품의 후반부에 뭐해? 후반부에 민씨가 뭐해? 황만근 없어졌잖아. 뭐 했겠어? 죽어요. 황만근이 죽어서 뭐해? 묘비에다가 쓰는 묘비명의 형식을 빌려요. 그래서 뭐해? 묘비에 쓸 수 있는 문구를 누가 써줘? 민씨가요. 황만근, 아니 황선생은 이런 식으로 뭐해? 이날 아까 민씨하고 황만근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던 거를 쫙 써내려가요. 묘비명 형식으로요. 그때는 시점이 바뀌죠. 뭐로 바뀌어? 나가 등장해요. 몇 인칭이야? 1인칭이요. 무슨 시점이야? 관찰자죠. 왜? 주인공 누구니까? 황만근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망근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부채 탕감은 왜 해야 될까요? 그러자 망근이가 말합니다. 그게 다 욕심이다. 네? 바보인 줄 알았거든요. 농사꾼은 진정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러려면 빚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집집마다 다 빚이 있다. 그 빚이 왜 있느냐? 간단하다. 쥐들의 욕심이다. 에? 그때 뭐라 그래? 생각해봐라. 농촌의 손바닥만한 이 동네에서 집집마다 경운기가 왜 필요하냐? 한 집 걸로 한 집만 경운기가 있어도 뭐해? 서로 돌아가면서 쓰면 된다. 그런데 뭐 하는 거야? 옆집에다가 죄송한데 저희가 경운기가 없었어요. 혹시 내일 잠깐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저희 경운기 써야 돼요. 에이씨 더러워. 뭐해 그러면? 사요. 살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 해야겠어? 누구한테 빌리겠어? 농촌에서 빌려주는 이 금융기가 누구야? 농자로 시작하잖아. 농협이요. 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해줘요. 뭐 잡고? 땅 저당 잡고 집 저당 잡고요. 대출해줄 때는 뭐 하겠어? 손님이죠. 대출이 쉬워 어려워? 그 당시에 쉬워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출 받는 거죠. 그럼 경운기 사는 거죠. 경운기 사서 막 하다 보니까 또 뭐 해야 돼? 논을 갈아엎어야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트랙터라든가 이항기 이런 거 말아요. 농기계를 봤더니 옆집에서 뭐해? 트랙터로 해갖고 논을 갈아요. 되게 편리해 보이잖아. 저희도 하루만 이렇게 좀 쓰면 안 될까요? 싫어 안 돼. 에이 뒤로. 그럼 또 뭐해? 또 사버려요. 그게 전부 다 뭐야? 빚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갚아야죠. 뭘로 갚아야 돼? 농산물로 갚아야죠. 농산물 수확해서 팔아야죠. 그럼 수확량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많아야죠. 그러니까 뭘 하겠어? 농약을 뿌려요. 지도 안 먹는 농약을 뿌려요. 왜? 어차피 나 안 먹을 거니까. 그리고 뭐 할 거니까? 팔 거니까. 돈만 벌면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진정한 농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근본 원인이 바로 뭐 한다는 거야? 빚이 있는 거고 빚이 있는 건 바로 뭐 때문이라는 거야? 욕심, 아니 메마른 인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려주면 되는 걸 빌려주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야? 열받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뭐 하는 거야? 못 갚는 거죠. 이자가 올라가거든요. 이자가 올라가니까 못 갚으니까 뭐 하겠어? 결국 야반도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해가는 게 이 당시 90년대 후반의 농촌 현실이라는 거예요. 황만근은 빚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왜? 되게 간단한데? 왜? 아니에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요. 왜 대출을 안 해줘? 모자란 것 같았어요. 그러니 빚이 없어요. 빚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농약을 안 뿌리고 나 소신 있게 내가 진정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민 씨가 남들이 봤을 때 다 바보인 줄 알았는데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황만근 아까 말한 것처럼 뭐해? 도축도 잘해요. 이것저것 잡일도 잘해요. 심지어 뭐도 잘해? 요리도 잘해요. 황만근이 만든 요리를 보고 먹겠어 안 먹겠어 니네? 안 먹죠. 이 모자른 놈이? 그래도 혹시나 하고서 맛을 봐. 이 모자른 놈이? 이런 얘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어떻게? 황만근은요 말한 것처럼 요리를 배운 적은 없어요. 하지만 재료가 갖고 있는 속성을 되게 잘 알아서 그 속성의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점점 보면 볼수록 뭐예요? 황만근이 모자른 게 아니라 그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뭐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자른 거죠. 민 씨는 그걸 봐요. 오케이? 그렇게 밤새 민 씨랑 술 마시고 아침이 돼서 민 씨는 졸려하고 자는데 밖에서 경운기가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떨어가는 거죠. 누구의 경운기야? 황만근이죠. 그래서 30km 되는 거리. 30km니까 대략 여기서 저기 잠실에 있는 올림픽 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까지 계속 경운기로 달달달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시속이 있을 거 아니야. 시속이 한 30km라고 해도 꽤 걸리겠지. 거기다 뭐해? 비까지 왔어요. 비까지 와서 뭐 한다는 거야? 도착해보니까 뭐 하는 거야?
걸기대회가 끝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비도 오니까 사람들도 다른 동네 사람들도 많이 안 보인 거죠. 그냥 몇 사람 모여서 군장 앞에서 부채탄감 이거 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 뒤늦게 도착한 망근이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이 돌아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돌아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해? 반찬. 비린 반찬을 사기 위해서 고등어도 사고. 그래서 뭐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늦어지고 비도 오니까 먹구름이 끼니까 더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뭐야? 탈탈 또시 다시 뭐해?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오다 보니까 어두워지니까 뭐하겠어? 차들이 쌩 지나가다가 빵 하고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사고 날 게 몇 번째였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뭐해? 차가 지나가다가 뭐해? 그걸 피하다가 뭐해? 논두렁에서 굴러요. 그래서 논두렁 밑으로 뭐해? 경운기와 함께 쓰러져요. 그리고 다치는 거죠. 어떻게 돼? 안 죽어요. 다쳐요. 다쳤는데 어둡고 춥고 도와줄 사람이 핸드폰이 있어야지. 핸드폰이 있겠어. 90년대 말인데? 그러니까 뭐 하겠어? 다친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다친 상태에서 기다리려니 뭐 하겠어? 계절적으로. 추운 날씨죠? 추운 날씨니까 뭐해? 춥잖아. 뭐 해야 돼? 경운기에는 항상 실려있는 게 있어요. 뭐가 실려있을까? 기름도 실려있겠죠. 말고요. 망근이 아까 말해줬잖아요. 네, 술이. 경운기에 항상 술이 실려있어요. 그러니 뭐해? 술을 마시면 몸에 열이 나죠. 쉽게 말하면 엄발에 오줌 넣기죠. 발이 열어서 오줌을 넣었지만 좀 있으면 뭐해? 더 꽝꽝 앓죠. 술도 마찬가지로 먹으면 열기가 좀 나지만 뭐해? 술. 잠이 와요. 잠이 와요. 그러니 뭐 하겠어? 술 마시고 졸려 자니까 뭐해? 동사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뭐해? 유골이 돌아오는 거죠. 지금 파트에서는요, 뭐해? 망근이가 사라졌다라는 실종 이야기.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망근이 아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 계속 안 돌아와요? 우리 아버지 외박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장이 야, 그 모자란 새끼 하루 안 들어온 거하고 우리 지금 이 회의 때문에 우리 가축 소가 20마리가 굶고 있어. 이게 중요해? 어느 게 중요해? 민씨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뭐 한 거야? 이 사람들은 망근이가 실종된 거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민씨가 이장과 싸워요. 이장님이 어저께 망근이 따로 불러서 뭔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래? 이게 고뜩이나 그 외지에서 온 놈을 갖다가 우리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둘이 갈등하다가 뭐 하는 거야? 있는데 한참 고조될 때 누가? 바로 조선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린 반찬만 먹고 싶다고 안 했어도 망근이가 고등어 사라고 시정에 안 갔을 텐데 이래요. 그래서 동네 사람 안 거죠. 엄마가 비린 반찬 먹고 싶어서 뭐해? 고등어를 샀구나 망근이가. 그런데 또 아들은 제가 아버지가 너무 몸에서 냄새가 나서 목욕 좀 하고 오라 그랬더니 망근이가 목욕하라고 해서 목욕도 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망근이를 못 찾고 한참 동안 실종된 상태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망근이의 부재를 느끼는 거죠. 무슨 부재? 있을 땐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뭐해? 망근이가 없으니까 아까 말한 뭐해? 마을 공동의 일, 똥 치우는 일을 뭐해? 누군가는 해야죠. 그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냄새. 이걸 내가 100만 원을 줘도 안 할 텐데 망근이만 있었으면. 그러면서 똥을 치워요. 그런데 웃긴 건 똥을 치워서 뭐해? 망근이 같은 경우는 웅덩이에다 놓고 삭혀서 뭐해? 이 똥을 자기 밭에만 뿌리지 않아요. 동네 사람 특히 나이 먹은 노인네들한테 그것도 남자 노인이 아니라 여자 노인네들한테 퍼줘요. 알면서 그런 건지 모르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게 망근이인 거죠. 그런데 뭐해? 황영석이라는 놈은 뭐해? 그 똥을 퍼서 자기 밭에만 뿌려. 이런 실태를 하나둘씩 느끼는 거죠. 애들도 망근이의 부재를 느껴요. 야, 내가 오라. 웃기지 마. 네가 오라. 하고 싸우다가도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망근이도 알겠다. 망근이한테 물어보자 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해? 사실은 이 망근산이라는 이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망근산이 뭐예요? 이 동네를
감싸주고 있는 거거든요. 망근이가 바로 이 동네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취급을 당했지만 실제로는 이 동네에 뭐 굳은 일, 힘든 일을 다 커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걸 사람들은 뭐예요? 있을 때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망근이를 잃고 난 다음에 서서히 하나씩 느낀다. 라는 게 뭐예요? 황망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은요, 특이한 게 바로 무슨 형식이야? 전의 형식입니다. 전. 전하면 무슨 전이 떠오르죠? 김치전 이런 주고 무슨 전이 있어? 응? 아니 문학에서. 응. 그러니까 뭐 있잖아. 응? 이 전의 형식은 가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가전체 문학을 말해요. 가전체가 뭐야? 거짓, 가, 전할 전자. 거짓으로 꾸며서 전하는 이야기예요. 소설의 어떻게 보면 이전의 버전이죠. 그래서 뭐를 해? 이 작품에서는 의인화를 해요. 대표적으로 돈을 의인화한 거 뭐야? 뒤에 실려있잖아. 공방전이요. 공방전이 바로 뭐야? 사물을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술을 의인화하면 무슨 전이야? 국순전이요. 대나무를 의인화하면 죽부인전이요. 종이를 의인화하면 저생전이요. 오케이? 그런데 전의 형식은 뭐냐? 전의 형식은요, 첫 번째 뭐가 나와? 인물, 소개 및 가계가 드러나요. 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다. 망근이는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는 이랬고 엄마는 이렇다. 두 번째, 인물에 뭐가 나와? 행적이 나와요. 인물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망근이는요, 뭐에 동네 굳은 일, 경기 일,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 나오냐면 사신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작품에서 보통 이렇게 말해요. 사신. 즉 논평이 나옵니다. 논평. 편집자의 논평이 나와요. 요 3단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전의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황망근의 가계 소개하죠. 황망근의 인물의 행적 나오죠. 그리고 뭐예요? 사신이라는 게 바로 뭐야? 편집자예요. 보통 가전체에서 뭐라 그래? 사신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사신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네, 민씨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묘비명으로 나오는 그 형식이 바로 뭐예요? 사신은 이렇게 말했다는 논평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의 형식이에요. 이해하심? 알아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물 상의를 말하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게 바로 뭐예요? 연안박지원의 연안박지원의 예덕 선생전이죠. 어디죠? 연안박지원 예덕 선생이 무슨 내용이야? 예덕 선생, 예와 덕을 갖춘 선생이죠. 그게 뭐냐? 엄행수예요. 엄행수 뭐 하는 사람이에요? 똥 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선귤자라는 스승이 살아요. 그리고 자목이라는 제자가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자목이라는 제자가 선귤자인 스승한테 와서 말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선생님의 곁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배움을 받겠습니다. 그러자 선귤자가 말해요. 그래라. 근데 왜? 그러자 뭐래? 너무 쪽팔려서요. 아니 뭐가 쪽팔린데?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저 사대부 양반들이 선생님한테 학식이 높다 해서 친구가 되자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아니 저 똥 푸는 저 하찮은 엄행수라는 사람을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친구하자고 하니 제가 쪽팔려서 못 배우겠습니다. 그러자 선교자가 말해요. 그래? 그렇게 해? 상관없어. 단 한 가지는 알고 가.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뭐 하는 거야? 사대분이 양반이니 가진 놈이니 하고 뭐해? 겉은 멀쩡하나 속이 구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엄행수는 비록 똥을 치우나 뭐 하는 거야?
자기 일에 맡은 바 성실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짓을 뭐에 굳은 일을 갖다 솔선수범하며 그 똥을 갖다가 모아서 다른 곳에 거름으로 팔아서 금전까지 이득을 봐. 그렇지만 평상시에 돈을 벌고 있지만 평상시에 행실이 뭐에 검소해. 화려하게 먹지 않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뭐에 최선의 일을 다하고 그리고 뭐에 검소하게 식생활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예의가 없느냐? 아니 설날이 되면 뭐에 그 평상시 입던 옷을 다 벗고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 그럼 예두가 적고 거기다가 뭐에 베풀 줄도 알고 남들이 싫어하는 굳은 일도 하고 이러니 얼마나 더 뛰어나야 돼? 이런 사람이 선생이 아니면 누가 선생이겠어? 맨날 기생하고 끼고서 술 마시고서 잘났느니 우리 가문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선생이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네가 뭐해? 떠나가도 나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예덕 선생주의.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엄행수와 예덕 선생이 말한 뭐해? 황망근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뒤에 학습활동에 공방전이 실려있는 이유가 이 전의 형식이기 때문에. 아셨어? 자, 지문 표시죠. 좀 나가다가 시간이 얼마 안 나와서 좀만 있으면 끝나니까 집중하시고 갑니다. 아, 불편해. 자, 황망근 앞에 가르치시고요. 황망근이 없어졌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주인공의 실종 사건을 소설 앞부분에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 일반적인 소설 구성 단계와 차이가 있음. 오케이?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망근은 늘 앞에 오시고요. 늘 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간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가로 닫으시고요. 자, 가로치면 써놓으세요. 황망근이 평소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지녔던 인물임을 제시. 만근이의 외박이 평범한 일이 아님을. 부각이라고 써놓으세요. 맨날 틈만 나면 외박하는 사람이 하루 안 들어오는 거야. 뭐 그렇다 칠 수도 있잖아. 맞잖아. 그런데 만근이는 아니라고. 술을 마시건 뭐를 하건 12시가 될락말락하면 매일 귀가를 했다고. 그런 사람이 외박을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알아듣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아니었대요. 평생 앞에 하시고요.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가 횟대는 새가 앉을 수 있는 나무 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횟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써놓으세요. 만근이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을 부각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제시.
마을 회가나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대요. 이것도 지금 보이죠? 뭐예요? 거기 밑줄 긋고 쓰세요.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밑줄 긋고. 자, 이거 통해 뭐 할 수 있어? 만근이가 마을에 여러 일들을 제공하고 있음이죠. 나무도 만근이가 심어, 평상도 만근이가 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들이 바보라고 놀리고 있는 만근에게 엄청난 혜택을 뭐예요? 누리고 있는 거죠. 자각을 못할 뿐이지.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대요. 아니 만근인지 방근인지 방근인지 비춰놓고 뭐요?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아셔야죠? 왜 방근이야? 방근이가 뭐야? 방근이가. 에이 바보는 맞는데 그러지 말고 왜 방근이야? 근이 뭐야? 언제 써? 빨리. 무게, 수량을 나타내잖아. 보통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라 그래? 몇 근? 몇 근? 한 근. 그래도 한 근이 그래도 약간 좀 뭔가 어느 정도 규격이 갇혀 있는 수량 같잖아. 근데 반 근은 뭐야? 그 한 근에서 좀 모자른 느낌이잖아. 이해가심? 그래서 뭐해? 반근이라고 한 거야. 써놓으세요. 만근인지 반근인지 뭐해? 일종의 언어유입니다. 모자란 만근이를 뭐 비하하는 표현이죠. 아니 그 바부자석 하나 미치시고요. 자, 그 바부자석 하나는 써놓으세요. 만근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자 평가. 아이 그놈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여물은 소밥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스무 앞에 하시고요. 20발이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기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쓰그를 가로다시고요. 20발이라고 써있지만 발이가 말입니다.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비교 대상 1. 바보자식 누구야? 망근이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그러니까 망근이가 외박한 이유를 이장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서 술 먹고 뻗어서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썩으라니까 뭐야? 비속어죠? 자, 가로치는 거다 써놓으세요. 만근이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이장의 이기적인 면모입니다. 컴마 찍고 자신의 부탁으로 경운기를 몰고 부채, 탕감 대회에 참여한 만근이를 외면하는 거죠.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 용왕제는 뭐야? 마을의 제사입니다. 축을 초하는, 미치시고요. 축을 초한다는 건 써놓으세요. 제사 때 외치는 축문이라고 그래요. 그걸 축문을 작성하는 황제석에 인물됨. 그러니까 황제석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배운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왜 제사 지낼 때 뭐예요? 유세차 모년 모일에 이런 식으로 나가. 아시겠습니까? 이런 형식을 좀 아는 게 그래도 마을에서 뭐에 배운 황제석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여자 황재석 씨가 받았대요. 그래도 진례에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진례는 뭐야? 원래 이런 얘기예요. 원래 있던 사람이 누구야? 황만근이죠. 없어지마. 필시 연유가 있는 기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황재석은? 이장이. 아이, 그 새끼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안 들어오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하자. 그래도 원래 우리 마을에 있던 사람인데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사람이 바늘이냐 모래냐. 그러니까 바늘이나 모래는 뭐 하는 거야? 찾기 힘들기도 하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이라는 거지, 살다 보면. 기양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없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누가? 사람은.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까 방귀 미치우시고요. 이거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그래도 나름 이 동네에서 뭐 한 거야? 이 동네에서 엘리트잖아. 배운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뭐해? 이 사람도 방귀를 평소 뭐라고 인식하는 거야? 모자른 방근이라고 인식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내뱉고 그다음 뭐야? 아니다 망근이가.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자신의 체면 때문에 바꾼 거야. 무슨 말 이해가? 그래서 그 방근에다 비추고 그 써놔. 망근이를 별명으로 부르며 모자란 사람 취급을 하던 마을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줌. 아니다. 망구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그러니까 뭐해? 역시 망근이의 평소 행실이지 외박한 적이 없다고. 아이죠, 어르신. 여기서 어르신은 누구야? 황재석이야. 그럼 누군가 말한 거죠. 가가 누구야? 망근이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 앞에 열고 여운지 토끼인지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와심다 가로 닫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 외박을 한 번 했냐 처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사람이 안 들어간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황재석이 야 그래도 망근이가 성실하게 매일 들어왔는데 그러자 뭐 하는 거야 지금. 황동수란 놈이 한 번 안 들어왔어요 이런 얘기지. 무슨 말 이해가? 가로치고서 써놔. 망근이가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외박한 사건을 들어 반박하는 황동수.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동수가 밑줄 보세요.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지금 쉬운 말로. 심각성이 없는 거죠. 써놓으세요. 망근이의 실종 사건을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 심각성이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김.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떨결에 동네 사람을 불러 모은 역할을 하게 된 민씨 앞에 열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그러다고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민씨는. 어떻게 보면 집성촌에서는 이방인이지. 맞잖아. 아웃사이더지.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써놓으세요. 뭐라 써놔? 망근이의 안 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엉뚱한 얘기와 자신들의 이득을
먼저 따지는 모습에 대해 의아함을 느끼는 민 씨의 반응. 가로친 부분 쓱 봐봐. 민 씨의 내면 읽어 안 읽어? 그지? 안 읽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이거 어떻게 알아? 맞잖아. 왠지 그런 듯 했어. 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작품 되게 사실은 시점이 모호하다고 봐, 나는.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 3인칭, 뭐에 작가 관찰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런데 부분적으로 뭐가 보여? 전지가 보여. 무슨 말 이해가심?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작품은 시점 문제를 내면 문제가 돼. 그러면 확연하게 시점 문제를 내겠다면 뒷부분에 아까 말한 묘비명 형식의 뭐 민 씨가 나라고 바뀌어서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가능해. 그런데 이 앞부분은 이게 3인칭 뭐 작가 관찰자인지 전지인지 뭐해. 그래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 누누이 말하지만 학교가 짱이라는 거. 시간이 좀 여기까지 하자. 잘리는 거.